네. 오늘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을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누게 되면은 그 중에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 투자자들 종류가 아마도 가치 투자자일 거예요.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 어떤 사람은 주가가 막 두 배, 세 배 빵빵 뛰는데 그런 주식을 사요. 사면서 지금 주가가 높지만 실적이 더 많이, 더 빠르게 오를 거기 때문에 내년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가치 대비 싸다. 이게 가치 투자다. 심지어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 반대로 아주 그 싼 주식을 더 싸게 막 PBR이 0.3, 0.2 이런 주식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뭐가 꼭 옳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만큼 이제 가치 투자가 뭐다 하는 정의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정의를 내리기가. 음, 뭐건 간에 이제 이런 투자 이런 종류의 투자를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보이는 뭐 특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어, 워렌 버핏이라는 이 가치 투자계의 거장을 뭐 추종한다든지 존중한다든지 아무튼 좀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가치 투자의 연관 검색어가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사이인데 어, 가치 투자를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제 워렌 버핏이 책을 직접 쓰지는 않았으니까 워렌 버핏 관련된 서적 같은 거를 많이 읽고 워렌 버핏이 사는 종목들을 막 따라 사고 뭐 이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어, 그냥 그러지 말고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더웨이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냥 그게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워렌 버핏을 보고 배우려고 해도 워렌 버핏보다 뛰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워렌 버핏이 지금 아무튼 생존에 있잖아요. 살아 있고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더웨이를 사지 않을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제, 어, 제 모토는 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무슨 주식이건 간에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다 싶으면 무조건 하자. 뭐 종목 가리지 말고 잡식으로 그냥 하자 이런 주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가치 투자자들의 그런 선호하는 그런 종목도 제가 후보군에 두고 있겠죠. 근데 이제 차라리 그런 주식들을 내가 발굴을 하기보다는 그냥 워렌 버핏이 사는 거를 어, 그냥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그 회사를 하는 게 내 시간도 아끼고 수익률도 좋게 할 수가 있고 아주 뭐 가성비 좋은 방법 아닌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버크셔 해더웨이를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샀냐? 한 주 샀습니다. 한 주밖에 안 샀지만은 사실 제가 지금 여유 자금이 별로 없어요. 아직 그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마저 되지가 않아서 주식 자산에 밀어 넣을 자금 여력이 아직은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감을 잃지 않고 여차하면 이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빠르게 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액으로 계속 적립해서 뭔가를 매수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규로 매수했던 주식이 버크셔 해더웨이였는데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좀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버크셔 해더웨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버크셔 해더웨이인가? 이제 제가 이 종목을 고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이 일단은 미국 지수를 60년 이상
이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이긴 거 말고 아주 유의미하게 이겨서 이런 사람을 그냥 따라 사는 게 낫지 않나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미국 자산 편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이제 한국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좀 숙명 같은 건데 해외 자산 편입의 필요성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한국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한계가 있고 결국 한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에 다른 영상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다들 좀 밑으로 꺼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코로나 수혜를 입고 미국 주식 중에도 이른바 이제 언택트주라는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오르지 않은 주식들 중에도 실제 이 실적은 좀 우려가 되는데 거의 뭐 유동성의 힘으로 아주 그냥 밀려 올라가는 올해 초에 비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사실 부담이 있어요. 밸류 대비 부담이 있고 결국에는 유동성 문제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품으로 또 거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버크셔 해더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좋기만 할 수는 없죠. 다른 사람들이 또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좀 물어보면은 일단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거의 뭐 키웠다고 보는 게 키웠다기보다는 이 전부죠.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전부예요. 전부인데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찰리 먼거가 이번에 아마도 95세가 이제 넘어가고 워렌 버핏도 90대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살아온 기간보다는 이제 살 날이 더 얼마 남지 않은 거는 맞고 이번에는 그 아마 찰리 먼거가 이 총회에 나타나지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후임자가 나타난 걸로 알고는 있는데 병상에 누웠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찰리 먼거가 직접 나타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 노멀 에라, 뉴 노멀이 옛날에 한 1900년부터 2000년까지 통했던 얘기들이 2000년부터 21세기에는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유명하게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이런 것들은 사실 21세기 전에는 조금 특히 이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전에는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업의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점점 이렇게 몸집을 불려나갈 때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조금 불리한 측면이 좀 있다고는 봐요. 이런 빵의 압도적인 성장을 예측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고, 물론 이제 중간부터는 이 애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는 했지만은 아주 쌀 때는 못 담았던 거죠. 워렌 버핏도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이유로 IT나 바이오 같은 이 4차, 5차 산업들의 약진을 아무래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워렌 버핏은 자기가 잘 아는 산업에만 투자하는 걸로도 유명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소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면도날이라든지 뭐 캔디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좀 이해하기 힘든 산업이다 이러면 그냥 안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은 결국에는 뭐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거 다 IT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약진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이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장기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 버핏 이상 수익률을 낸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미국에만 없는 게 아니고 지구를 전체 통틀어 가지고 지구상에 이 이상 수익을 낸 사람이 없고 아니 미국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냐. 워렌 버핏이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만약에 한국인이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논리면은 미국 투자자라고 해서 다 워렌 버핏 같이 성공한 것도 아니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버크셔 해더웨이의 국한에서는 이 장점이 됩니다. 버크셔 해더웨이는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이 홈페이지만 봐도 워렌 버핏의 경영 철학을 알 수가 있는데, 불필요하게 돈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뒤에 제가 이 캡처 화면을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이런 웹페이지는 그냥 교양 과목으로 웹페이지를 배우는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심플함을 자랑하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렇고 주가는 지금 이제 32만 불 정도 하는데, 이거는 A주예요. A주 본주. 이거를 쪼개가지고 개인들이 좀 쉽게 살 수 있게 B주를 만들었어요. 200불 좀 넘는 한 220불, 요즘에 200불에서 한 220, 30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이제 액면 분할은 아니고 96년도에 버크셔의 A주를 30분의 1로 차등 의결권을 지닌 B주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주는 그대로 있고 30분의 1로 쪼갠 상태로 B주가 또 이제 나온 거죠. 이랬던 것을 이 B주도 원체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는 이걸 다시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A주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B주가 차등 의결권 30분의 1짜리로 나온 거를 50분의 1로 또 액면 분할하니까 얼마죠? 두 개 곱하면 1500분의 1의 가치를 지닌 B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곱해보면은 얼추 이제 맞습니다. 214불에다가 1500을 곱하면 이제 32만 불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산 가치가 PBR 1.2 이하로 떨어지면은 매입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뭐 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년마다 자사주는 꾸준히 매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의 홈페이지 캡처 화면인데 굉장히 심플해요. 이거 굉장히 심플하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냥 딱 필요한 것들만 이 안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한 뭐 어디 뭐 그림 같은 것도 그 본사 사진 같은 것도 없고, 여기 보면 뭐 그냥 메시지, 워렌 버핏의 메시지, 연간 보고서랑 뭐 인터림 보고서가 있고, 워렌 버핏의 서한 있고, 잘 들어가 보면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옷 같은 것도 팔아요. 뭐 후드티 이런 것도 파는데 한 벌에 한 30불이면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이코, 이 워렌 버핏, 이 버크셔 해더웨이의 어떻게 보면 뭐 마스코트는 아니고 뭐 자랑 같은 거죠. 가이코라는 미국의 자동차 보험 회사인데 여기 깨알 광고를 또 해놨어요. For a free car insurance rat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연락하시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버크셔 해더웨이는 계속 아무튼 성장은 해왔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9년간의 이 리베뉴 매출인데, 이때 잠깐 좀 이익이 조금 빠진 거 말고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적자를 나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자산도 굉장히 장기간 우상향해왔죠. 그래서 지금 788 빌리언이니까 7,880억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는 뭐 한 900조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파란 게 자산이고, 노란 게 빚이죠. 빚은 굉장히 자산 대비 굉장히 적어요. 아마 굉장히 우량하고, 이게 버핏이 채무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또 그런 것이 이 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이익도 같이 오르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PER이 지금 한 21에서 22 정도, 21인가 22인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 기간 동안에는 20이 안 됐던 기간들이에요. 요새 조금 이제 이익 대비 주가가 조금 높은 편이어가지고 21에서 22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PBR인데, 아까 제가 이제 워렌 버핏은 1.2 PBR이 1.2
이하면은 자사주 매입을 적극 하겠다고 했다고 했죠. 지금은 1.34 정도 되니까는 그거보단 좀 높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최근 10년간 그 PB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PER도 아까 제가 이게 여기는 24 정도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내재 가치가 얼마냐? 뭐 주로는 얘기할 때는 그 PBR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워렌 버핏도 PBR을 가지고 얘기하고 주로 다른 투자자들도 PBR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 PBR을 기준으로 버크셔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니까 지금 1.3 정도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전에 대비했을 때 높은 편은 아니다. 물론 요 2020년도 요 상반기 요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오르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때에 비교해서 안 오른 주식이 거의 없죠. 이때는 원체 이 코로나 폭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그래서 한번 늘리기도 합니다. 올해 거의 이제 51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전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주식을 매입을 했나?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책 중에 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조금 따봤어요. 그 책에서 방어적 투자자는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하나, 주식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일단 규모가 충분할 것, 재무 상태가 매우 건전할 것. 뭐 당연하겠죠. 방어적 투자자니까. 이거는 이제 부채 상태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익이 안정적일 것. 최근 10년간 연속 흑자를 보이는 회사를 사라. 배당이 지속적일 것. 최근 20년간 연속 배당한 회사를 사라. 이익이 성장성이 있을 것. EPS 성장률이 33% 이상일 것. 적당한 PER, 퍼가 15 이하일 것. 그리고 적당한 PBR이 1.5 이하일 것. 이러면서 두 개를 어느 정도 이제 퍼가 높으면은 PBR이 좀 낮아도 되고 아니면 그 반대도 되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곱해가지고 22.5 미만이면은 방어적 투자자에게 괜찮다 이렇게 벤저민 그레이엄이 책에 이제 써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버크셔는 어떤가? 버크셔 뭐 시장 규모는 충분하죠. 회사의 규모는 이건 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고 부채도 굉장히 적어요. 부채가 굉장히 적고 이익도 수십 년째 연속 흑자. 배당은 하진 않고 있어요. 배당은 하진 않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버크셔 해더웨이의 특수성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버크셔 해더웨이는 그냥 배당을 주면 배당 받으면서 금융소득세나 떼지 이거 그냥 내가 우리 회사에서 굴려서 더 크게 굴리는 게 낫지 않냐, 더 큰 수익을 내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아무튼 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의 성장성도 좋죠. 퍼 지금은 22에서 23, 뭐 24 왔다 갔다 하는데 벤저민 그레이엄이 제시했던 퍼 기준보다는 약간 높아요. 약간 높지만은 PBR이 1.3 정도로 지금은 좀 낮기 때문에 퍼와 PBR을 곱하면 지금 28.6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벤저민 그레이엄이 제시한 이 22.5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 PBR 1.3이라는 거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버크셔 해더웨이가 1964년부터 이게 이제 이거는 이 표는 2014년까지 나온 표인데 S&P 500과 수익률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세로축의 이 숫자를 잘 봐야 돼요. 이게 100, 200, 300, 400, 500이 아니고 이 로그 스케일이에요. 100, 1010배씩 100만 이 100 몇십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내는 동안에 S&P는 수천 퍼센트 비교가 안 되죠. 이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로그 스케일이라고 또 써 있네요.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아니 버크셔 해서웨이를 내가 내 실력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는 종목을 따라서 하면은 좋지 않냐?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예를 들어 아까 그 홈페이지에 첫 페이지 광고하고 있는 이 가이코라는 이 미국 자동차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예요. 이 자회사니까는 우리는 이거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100% 보유한 자회사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의 이 워렌 버핏이 이 회사를 매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냥 통째로 회사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애플 같이 아주 너무 덩치가 너무 커. 이거는 통째로 내가 꿀꺽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만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인데 애플이 굉장히 많이 비중이 있죠. 이제 2019년 1월 표기 때문에 지금은 애플의 비중이 훨씬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 회사들의 지분율을 나타내는 표인데 애플은 자, 이거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인데,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지분 중 이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거죠. 애플이 무려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애플은 이때보다 더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계속 커지는 거예요, 비중이. 그리고 나머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고, 자, 이 보시면은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따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가이코라든지 듀라셀. 듀라셀 내가 많이 써. 내가 건전지 듀라셀 건전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샀어. 내가 이거 좀 따라 사고 싶다. 안 돼요. 이거 워렌 버핏이 다 지분을 통째로 매입했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거, 애플이라든지 뭐 G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거는 따라 살 수 있죠. 근데 이쪽에 있는 거를 같이 사지 못한다면은 워렌 버핏을 따라 사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PBR이 1.3 정도 되는데 현재의 주가는 어떤가? PBR 1.2 이하는 버핏이랑 멍거가 매수하겠다고 공언한 가격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1.5 이상인 때도 많았다는 거죠. 1.4 이상인 때, 1.5 이상인 때가 많았고 이때는 지금 같은 시국은 굉장히 매수하기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PBR 1.3이라는 수치는 현재 가치를 상당히 미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가이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가이코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 자산 평가 가격을 얼마로 해놨냐면은 10억 달러로 해놨어요. 근데 버크셔가 100%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10억 달러밖에 안 되냐? 1조 원밖에 안 되냐? 뭐 1.1조. 그러니까 1조 1000억 원밖에 안 되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버핏한테 이 가이코의 적정 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한 200억 달러를 부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괴리가 크죠. 근데 이게 지금 이 PBR 계산할 때는 요 10억 달러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PBR 1.3은 좀 PBR 자체가 저평가됐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버핏이 죽으면 어떡하냐? 버핏이 죽으면 지금 버핏이 오래 살아봐야 뭐 10년, 20년 아니겠나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버핏이 죽으면은 그때서부터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좀 몰락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지금 사면은 나중에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12년간 한 31조 원 정도 사회에 환원을 할 텐데 이걸 뭘로 주냐 하면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12년에 걸쳐서 이 주식을 나눠서 줄 텐데 주식을 팔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2년간 최소한 이 12년간은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의 주식을. 그리고 이제
당연히 후계자를 준비를 하겠죠. 버크셔가 워렌 버핏도 당연히 자신의 여, 뭐라 해야 되지? 남은 여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를 알긴 알 거예요. 아무리 뭐 길어봐야 10년, 20년인데 뭐라고 했냐면 나의 퇴진을 100% 준비해 놨다. 후계자 승계 작업 그리고 자기가 이제 물러난 다음에 투자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퇴진을 100% 준비해 놨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 믿음이 가고 그래요. 이게 애플의 차트인데 이 화살표 부분이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던 팀 쿡이 물려받았던 시기예요. 물론 이때도 예전에 그 애플 잡스가 애플을 처음이라기보다도 한참 애플이 몰락하고 있을 때 잡스가 물려받았던 그 시기 주가가 한 1달러 정도 됐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에 비하면은 이때 가격도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진짜 뭐 100배 이상 오른 걸 텐데 지금은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더 많이 올랐고 잘 갖춰진 회사라면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진 이건 뭐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지만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나 이런 곳은 헤드가 CEO가 한 명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엄청나게 바뀌진 않. 그게 뭐 잘 갖춰진 회사라면은 CEO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몰락할 일은 없다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우량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은 심리적인 동요는 있을 수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나 멍거가 사망했을 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출렁일 수는 있지만은 아마도 그때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과감하게 추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리뷰를 좀 해봤고요. 영상을 보시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좀 사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부터 좀 매수를 하긴 했는데 아마도 한 향후 2년, 3년, 4년 정도는 계속 이 주식을 분할 매수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 주식을 이때 샀던 이때 매집을 처음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영상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